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살충제 계란 파문을 겪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구멍 뚫린 친환경 농축산물,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윤미 대표, 이기송 대표, 또 유창성 교수, 김영재 회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친환경 불신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상당수 친환경 인증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퍼지게 된 것이다. 축산물을 넘어 일반 농산물까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확산이 우려된다. 친환경 인증 기관의 부실한 인증 체계와 문제가 된 농가에 대한 솜방망이식 조치 등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친환경 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해도 유통업체가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졌다. 안전 인증과 친환경에 대한 가치가 뒤섞이면서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구멍 뚫린 친환경 농축산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네, 본격적인 얘기가 조금 지체되긴 합니다만 한 가지 좀 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이 종류에 관한 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친환경 축산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과 또 유기 축산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기 축산물이 조금 더 엄격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육하기가 좀 더 까다롭겠지요. 다음 볼까요? 축산물이 아닌 이번엔 일반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은 무기농약,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으로 나뉩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에 따라 구분되지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진행될 토론 내용에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친환경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하고 소비자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친환경 문제 왜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됐는 것인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예, 그러시죠. 예. 우리나라 이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에는 이제 무항생제나 무농약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 같이 들어 있는데요. 사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유기농과 안전 인증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인증으로서 유기농 인증이 있는 거고요.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안전 인증. 그러니까 햇삽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에서는 GAP라고 하는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인데 우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이름의 인증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인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증 체계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미 축산이나 농산물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국가인데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게 외국에 수출될 수도 있고 수입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달아야 그게 예. 외국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친환경이라고 하는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인증입니다. 예. 그런 인증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토론을 진행하면서 예.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우리만의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가 하는 말씀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방식도 문제이지만 네네. 그 안전에 대한 인증과 네. 그리고 유기농에 대한 인증이 같이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그것도 않고요. 문제라고? 네네. 친환경에 유기농과 무농약이나 무항생제를 같이 묶어서 예.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의 예.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국제적으로는 사실 유기농은 별도로 예. 예, 이제 완벽하게 살충제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는 완벽한 예. 그 유기농 그 농업이라든가 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나머지는 다 안전 인증, 햇삽이나 GAP라고 하는 인증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인증제를 그동안 운영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대안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예. 다른 분도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영재. 예, 제가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라는 건요, 애초에 이제 김성훈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뭐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USDA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일본에 자스라고 있고, 중국에는 또 녹색식품이라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인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이 통용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과거에 13년 이후에는 이제 인증이 안 되는 저농약 세계 등급의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하도 이제 농약 이게 들어가니까 저는 농약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 때문에 이제 13년부터 인증을 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렇게 세계 등급으로 인증 등급을 나눈 이유는 이 유기농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실천하기가, 농가가 바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계 등급을 나눈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유기농만 이렇게 남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게 무농약도 없어지고 유기농만 이렇게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지만,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기의 그 유기농 농산물 아니면 인증 농산물들을 서로 이렇게 인정해 준 제도, 이런 것들이 그 FTA를 통해서 협약 체결만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또 보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 자국 고유의 인증 친환경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기준은 그 유럽의 아이폼이라는 예. 인증 제도가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 주도하는 코덱스라는 인증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아이폼 제도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이쪽은 이제 코덱스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인증 기준들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이 국제 인증 규격을 각 나라마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따르기는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이제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주현미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자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위주로 해서 병해충에 강한 그런 종자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일반 과채류나 가수리 이런 쪽에 이렇게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해요. 예. 그래서 국제 기준에 의한 유기농 종자는 그 나라의 환경에 3대 이상 적응하고 남은 종자이거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재배되어 온 작물이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기반 구조가 우리가 그 쌀 외에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우리나라 이제 완충지대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뭐 많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완충지대라는 것은 이 친환경 농업,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실천한 농가하고 이제 농약이나 화학비를 뿌린 농가하고 예. 일정 거리를 이렇게 띄워줘야 예. 이 농약이나 이런 걸로 그 친환경 실천한 농가가 오염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띄워주는 그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수킬로 이상의 그런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지금 완충지대 설정이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인증 기관마다 나름 판단하거나 그 농가들이 그 오염 방지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알겠습니다. 방안을 예. 수립하고 있는 혹시 제가 좀 너무 요약해서 그런- 그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의 농업 환경이 다른 나라와 굉장히 그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만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딱 그대로 맞춰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혹시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을 이제 계속 수정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예.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혹시 아쉬운 그 의견에 대해서 조 대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유기농과 안전인증으로 두 축으로 해서 인증 제도를 보다 더 체계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소비자 쪽에서는 소비단체 쪽에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제가 시작이 된 지가 이제 99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그런 준비들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발전에 가기를 기대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고 또 결국 이번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런 상태로 좀 접근에 들어가기 위한 농정에서의 노력들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국토가 좁고 또 이제 농업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그 완충의 시간들을 사실 우리가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충분히 보낸 건데 예. 여전히 인증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나 예. 강화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됐다라고 예.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충분한 과도기의 시간을 거쳤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찬성을 조 대표님 입장에 찬성을 하는데 저는 어떤 제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장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적 농업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속에서 우리가 국제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 사실 97년도에 이제 환경농업 관련 이 친환경농업 육성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를 뒀던 거 독특한 형태의 사실은 인증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이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단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그 하루아침에 유기농으로 갈 수 없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 계란 파동도 달걀 파동도 사실은 제도가 제가 알고 있기는 2007년도에 생긴 제도예요. 무항생제 축산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우려점들 지금 나타나는 우려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케이지 사육 방식을 이 제도에 넣을 거냐 한쪽에서는 빼야 된다. 예. 방사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무항생제로 갔느냐. 살충제 문제를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살충제를 적용을 했을 때 사실은 닭들이 먹는 먹이나 가축에 먹이는 먹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균 항생물질을 뺀 사료를 먹이는 인증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기축산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유도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저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언젠간 한번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예. 내용이고 이걸 잘 극복하면 저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에 너무 그 매몰되면 또 다른 얘기 좀 못하기니까요. 네. 이 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친환경 인증 방식의 방향과 시기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그 명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목표점에 대해서는 다 같으신 생각인데 좀 현실 여건을 감안한 방식,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충분히 시간 지났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좀 상반된 시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기송 박사님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거듭되는 이런 친환경 인증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허점, 예. 또 하나는 그 제도를 실천, 적용,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친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를 판단하는데, 먼저 인증 제도의 문제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국제 기준하고 좀 다르게 유기농 인증 제도를 한국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외국에는 이제 주로 선진국에는 관행,
아니면 유기농 두 예. 가지밖에 없었는데 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한계 사항을 참작해서 중간 단계로 이제 농산물에서는 무농약 인정, 예. 축산물에서는 무항생제 인정이라는 것을 예. 제도를 도입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합쳐서 무항생제하고 유기농 축산물 합쳐서 친환경 축산물 인정, 예. 무농약 인정하고 유기농 인정을 합쳐서 친환경 농산물 인정 예. 이렇게 제도를 했는데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 허점으로 좀 판단되는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서 무항생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사료를 약 연간 한 1,000만 톤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유기농 사료를 갖다가 공급해서 유기 축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예. 유기농 사료는 아니고 일반 사료를 먹이되 예. 무항생제 축산을 가자 중간 단계로 그렇게 예. 해서 무항생제 인정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 케이지 사육을 친환경 축산에서 도입할 것이냐 말 거냐 문제에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 케이지 사육만은 친환경 축산이고 예. 한데 케이지 사육을 무항생제에 도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했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케이지 사육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또 밀집 사육하는 거하고 여유로운 밀집 사육 밀도를 두는 거하고 그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진드기 발생 빈도는 훨씬 다르다는 연구는 결과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예. 두 번째 이제 그 제도를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제 또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서 좀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만이 이런 거듭되는 친환경 인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명확하게 짚고 싶은 게 뭐냐면 관리 인증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서 시장 가격이 30%에서 40% 더 비쌉니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고 인증 하나를 믿고 그것을 달걀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소비자가 더 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기준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인증은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유기농이 우리가 그 당시에 농산물에 있어서 처음에 그 친환경 농산물 제도 도입될 때 우리나라 유기농이 0.4%가 채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책을 하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그 유기농이 계속 늘려가야 정책적으로도 뭔가 힘을 받을 텐데 그러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정작 돈을 더 내고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농가 중심, 농정 중심의 사고만 한 겁니다. 인증을 놓고. 예. 인증은 철저하게 소비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더 내고 있는 소비자가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는 제도로 이걸 빨리 정부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이러면은 몸에도 좋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홍보를 해왔잖아요.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뭐 화학물질 같은 것도 안 쓰고 뭐 다 잘 돼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들만 갖춰진 거에 우리가 인증을 준 것뿐인데 그리고 다른 안전 인증, 정작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지도록 했던 다른 인증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의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 인증제도, 햇삽이나 GAP 같은 인증제도는 거의 근데 내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인증을 돈을 더 내고 사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농가 중심, 농가의 이익 중심, 농정의 어떤 그 이익 중심으로만 사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양이 작더라도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인증제도를 해야
소비자들이 그거에 맞는 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예.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현실적 여러 가지 우리 농민도 지켜야 되고 농가도 지켜야 되고 뭐 농업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국가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버리질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생산자 입장에서 한 말씀 예, 드려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친환경 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거냐. 이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무항생제 축사, 요 계란 사태를 보면서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없었던가, 문제점만 있는가. 사실은 지금 우리 가축 사료 중에 무항생제 사료는 이제 그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건 친환경 농업이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야 된다. 예. 그리고 너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거 과도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생산자의 문제냐, 소비자의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과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값싸고 질 좋고 안전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 농가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서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먹거리 안전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속에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조 대표님이 지나치게 그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면 자칫 잘못하면 안전한 농산물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농업은 그렇게 경쟁 논리, 무역 논리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같이 서로 상생의 의미로 소비자의 입장을 생산자가 존중하고 소비자가 또 생산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속에서 좀 같이 보완해 만들어가는 예. 그런 어떤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잠깐 예. 추가 말씀드리면요. 예. 뭐 이게 친환경 인증이 뭐 마치 이제 무분별하게 그리고 제도가 이렇게 그렇게 운영된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인증기관들은 매년 개편되는 제도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강화되고 대표적인 예가 농약 잔리 분석 항목이 과거에는 한 100여 종에서 지금은 300종류가 넘는 농약들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하도 이제 그 전문성을 요구를 하니까 인증기관의 그 심사원 자격 기준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획득한 자여야 돼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 그 법이 인증기관이나 생산자만을 위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편리하게 가겠죠. 근데 인증기관이 고통스러워하고 생산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원 시스템 자체가 예. 해외 물질에 관한 해외에서는 다양한 뭐 농약, 항생제, 또 식품 첨가제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물질 특성이나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게 만약 유해 물질을 밝혀지면 그럼 소비자가 섭취하는데 최소화할 방안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제도적 지원이 없이 그런 거는 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 없이 지금 그 친환경 농식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인증기관, 정부에서 이렇게 홀로 끌고 나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버거운 순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재원이 뭐 정부에서 나오든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자금을 그 확보를 하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이렇게 구성원들 그 참여를 해서 고민을 해야 점점 더 개선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안전한
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목표 설정해도 결국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부족하고 해서 농가가 따라갈 수 없으면 그 무용지물 아니냐 막 이런 취지인 것 같으시고 크게 보면 현실에 기반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충분한 시간도 지났고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좀 더 높여서 제대로 된 그 친환경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기송 대표께서 우리의 이제 무항생제 축산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케이지 사육이 지금 무항생제의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정쩡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향 같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지금 무농약이 있는데 화학비료를 일정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중간 형태의 그러니까 유기농도 아니고 그래서 또 안전하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농산물이 과연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서로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서 좀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될까요?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는 보완해야 될 것이고 또 제도가 좋은 제도가 예. 마련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거나 적용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력 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최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예. 또 생산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겠다는 책임감도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반면에 또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자연히 코스트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비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삼자가 같이 노력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안전 문제, 우리나라 축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무항생제라도 유기축산 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생산에만 집중한 인정제도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해썹 같은 경우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후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해서 축산물에도 해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 중에서 사실상은 축산 해썹을 받은 농가가 59%가 해썹 받은 농가가요. 예.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제도는 좋았다 이거죠. 예. 축산물에도 해썹을 도입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관리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예. 제도는 좋았는데 관리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예. 해썹을 받고 해썹을 받은 농가 중에서도 59%나 검출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 중요하고 또 그 제도를 실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런 점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뭐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쓸데가 없는 것일 테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조윤미 대표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게 안전 인증은 GAP나 해썹으로 가자. 그리고 유기농은 또 별도로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듣고 그 운영에 관한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특히 GAP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민들이 대단히 민감해하는 건 소비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한다. 이게 안전한 농산물로 이렇게 의화되면서 이게 친환경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쪽에 소비자 인식이 있어서 이것은 좀 정책 목표를 좀 정확히 하고 홍보도 좀 정확히 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미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그 인증 기준에 그 생물학적 요소만 빼면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친환경 인증 자체에. 근데 이게 마치 그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문제, 사고 문제 이런 것이 터지면 마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증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오해되는 것만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먹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론엔 동의합니다. 예. 제가 좀 이제 예. 그 개념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 대표님 그 말씀만 듣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유기농은 유기농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의 어떤 농법을 계승하고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가치를 명확히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화학적 위해 요소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유기농입니다. 친환경이라고 개념 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농산물이나 안전한 축산물에 주는 인증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그거는 안전 인증은 축산이나 수산에서는 햇삽, 식품안전 인증, 그다음 농산물에서는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세 가지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 화학적 위해 요소, 생물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 그래서 사람에게 안전한 농산물, 축산물의 개념은 이 안전 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유기농은 자연환경, 또 공동체의 가치, 농촌의 어떤 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둔 인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 안전 인증은 뒷전으로 해놓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유기농 또는 친환경, 무농약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정책을 계속 해갖고 왔어요. 지원도 정부 지원도 두 인증제도 사이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친환경 쪽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거기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긴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니, 그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네. 정말로 그 말씀 들으면 저희들 가슴이 푹 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친환경이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해를 산다니까요. 지금 조 대표님 네네. 말씀이 네. 마치 그 안전인증 기준은 친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플러스해서 안전성까지 하니까 이게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화학적 위해 요소 관리에서 GAP나 햇삽에서는 그 살충제나 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 이내에서 나중에 잔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기농은 아예 그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인증 사이에는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적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건데 제가 지금 문제로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인증에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홍보해왔고 소비자도 오해하도록 만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그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좀 소비자 인식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AP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서 적용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가 목표가 201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25년까지 국내 생산 농산물의 50%를 그 GAP 인증한 농산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 목표입니다. 현재. 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제도예요. 안전한 세 가지 요소들을 관리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 2018년 내년도까지 자국 생산 농산물의 70%를 예. GAP를 하는 겁니다. 예. 안전에 그만큼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안전 인증이 2014년 정도부터 본격화돼서 투자가 시작이 됐고 정부 정책적인 지원도 시작이 됐고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친환경을 한 거예요. 근데 친환경이 안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이냐 소비자가 오해해 왔지만 그런 건 아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가치에 기꺼이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죠. 저는 녹색 소비자에 대해서 16년 동안 일한 사람인데 녹색 소비자가 그런 거거든요. 예. 새로운 가치에 자기 비용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명확한 것을 섞어서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소비자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얘기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얘기의 초점은 우리가 인증 제도를, 인증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였고요. 이번에 그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제도가 됐건 간에 그것을 농가들이 잘 지켰거나 아니면 잘 지키지 않은 곳을 인증기관이 제대로 걸러냈거나 인증을 안 해줬다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일종의 운영에 관한 문제겠죠.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예. 저는 이번 그 달걀 살충제 문제는 좀 문제의 본질이 많이 좀 잘못 전달되고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풀어가는 대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점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사실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 그 전체 52농가 중에 지금 친환경 농가가 31농가가 지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31농가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특정 그 성분의 비페트린이라고 하는 특정 성분이 나온 그 살충제 달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축산 검역본부에서 승인해 준 그 농약 13가지 중에 그 비페트린 성분을 가진 농약은 딱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와구프리 블루라고 하는 농약인데 이게 대기업에서 파만농이라고 하는 LG 계열사 대기업에서 생산한 이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의 성분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단체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항생제 축사에 쓸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예.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서 약품을 제공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물론 농가들이 신중하게 또 그리고 국가기관 정부가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확인 여부나 이런 걸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농가가 제공을 해주니까 그냥 무작위로 살포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초래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 관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기업이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지자체나 이 선량한 이 양축농가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 예. 이번 축산 농가의 본질이다라고 보고 이거에 저희 이제 단체나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농가만의 잘못이 아니고 네. 이것을 권장한 지자체 그리고 홍보한 제품 만드는 회사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그렇게 다 하더라도 농가에서도 당연히 이 농약은 뿌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가 이제 그때 분위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국가의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친환경 농가에서도 이 살충제 성분의 달걀이 나온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 먹거리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확인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서로 조급하게 했던 거죠. 행정도 그렇고 또 농가도 행정에서 공급해주고 보조금까지 주는 건데 이게 안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농가들할 홍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항생제 축사에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할 때 농가들이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거기에 정말로 저희들은 더군다나 대기업이 그런 얄팍한 살수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그 회사가 이 등물 약품 의품목에 대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분리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과연 뭐가 있는지 예. 이건 좀 사실관계를 더 정치권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 대응을 할 알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살충제 계란 파문 거치면서 뭐 농피해라는 얘기도 나고 인증 기관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인증 기관이 애초에 잡아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도적으로는 지금 기존에는 무항생제 인증은 이제 그야말로 무항생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농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고시 기준에는 항생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검사 인정기관에서 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방역본부에도 하고 있고 그러나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다 보니까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그동안 안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검사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예. 그런 점은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에 있어서 세부 그 운영 요령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이제 보완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합성 농약을 쓰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있었는데 숙제 검사 항목에는 없었다 이렇게 된 아니요. 건가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라. 예. 이것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검사는 정기적으로 했지만 예. 축산물에서 농약 검사는 안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계란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 얘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 계란뿐만 아니라 축산물뿐만 아니라 네. 축산물 플러스 다른 농산물도 인증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그 인증을 받고 시중에
풀려나온 다른 많은 농축산물들이 그렇게 다 허술하게 됐을 것 아니냐라고 소비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인증기관 믿을 수 근데 있느냐? 지금 소비자 단체에서도 지금 그 시장에 전수조사 못 하시고 표본조사 하시죠. 그리고 국립농산물 예. 품질 관리원도 예.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요? 인증기관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나가거나 아니면 생산 과정 조사 중에 이제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 농약 잔류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게 대략 한 전체 인증농가의 제 추산하는 30%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인증.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표본이나 또 예. 전수조사하는 유기농도 있어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그 축산물은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제도적인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관계 기관이나 인증 기관에서 사관리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동이 이게 금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는 잔류 검사 항목도 좀 강화하고 좀 넣어야 되겠지만 그 사후관리 지침상에 그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인증기관이 대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들도 좀 마련을 하면 좀 더 그 농약이나 지금에 나온 살충제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비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그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인증의 남발 문제를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산란계 농가 이번에 1239개입니다. 그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683개예요. 55%가 예.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 중에. 근데 아시다시피 99% 우리나라 99%가 진짜 고밀도 밀집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이. 그런 나라에서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 그럼 이거 이 자체가 이미 이게 나올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인증 자체가 부실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예. 문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아마 인증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농림부와 또는 농피와 뭐 예. 이런 관계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 아니냐. 이게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소비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밀집 사육의 경우에는 사실은 친환경 인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물들의 질병이 생겼을 때 이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닭 진드기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진드기 문제가 최근 한 3-4년 전부터 전 세계의 양계 농가들의 다 골칫거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현장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림부의 산하 조직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농진청도 있고 농림부처럼 산하 조직이 빵빵하고 돈 많은 데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농림부인데 그 농가들이 아우성치고 이거 진드기 어떻게 해결해달라라고 하는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궁여지책 끝에 뭘 쓰면 되냐. 그리고 이게 닭진드기가 제가 어느 교수님 발제를 들어보니 이 내성이 굉장히 빨리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농약 갖고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써야 이게 잡힌대요. 닭 한 마리에 30만 마리의 진드기가 붙어 산답니다. 예. 그래서 닭을 막 빈혈에도 일으키게 하고요. 그렇게 진드기가 쫙 깔리기 시작하면 알을 못 낳는데요.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너무 고민스러운데 방법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 많은 농림부의 산하 조직들, 연구 조직, 또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동네방네 다 있는데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예. 그리고 농가들이 고민하다가 비펜트린은 우리나라 채소류, 과실류에서는 광범위하게 쓰는 농약입니다. 예. 그래서 옆집 그 밭에 가면은 다 비펜트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흔하게 쓰는 예. 농약인데 그거 가져다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업은 거기에 덩달아서 농가들의 고민에 얹혀서 영업을 한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핵심 뭐냐면 현장의 고민을 받아주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농림부의 조직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됐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증이 너무 남발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인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뭐 이렇게 감독하고 하는 체계가 농림부 예. 안에 너무나 부실했던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릴까요? 그 인증이 남발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남발되게 된 원인이 가동상의 정부가 어떤 그 조직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냐 아니면은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냐 예. 볼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올해 2사분기에 사육되고 있는 닭 마리수가 1억 7,270만 마리 됩니다. 그것을 몇 농가에서 사육하면 3,205농가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누면은 평균 한 농가당 5만 4천 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란계도 포함되고 육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4천 수를 키운다는 말은 이거는 밀집 사육, 케이지 사육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예. 이런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인정받은 무항생제 인정받은 농가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케이지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예.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인정 제도에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항생제 인정에서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55% 되는 농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작은 농가 몇백 수, 몇천 수 하는 무항생제 인정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 제외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동상의 문제라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케이지 사육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케이지 사육은 우리나라가 지금 98.5%가 케이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같은 데는 100% 하지만 일본에 한 95%, 알겠습니다. 프랑스가 예. 68%, 뭐 이런데 독일 같은 데 한 10.8%밖에 안 됩니다. 예. 케이지 사육 밀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이런 구조 하에서 그것을 무항생제로 수용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인증 방법을 가져다 놔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무항생제 받은 인증 밀집 사육, 케이지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그럼 뭐 인정받지 말지.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 그러면 일반 계란은 어차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로 해결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정제도 문제는 그렇게 보완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최종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축산 환경을 개선해서 새로운 예.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예. 안 된다. 예. 그래서 케이지 사육을 점점 축소하면서 친환경 사육으로 가야 될 것이다. 예. 그러려면은 첫째, 두 가지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는 이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겠죠. 문제입니다. 예. 둘째,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사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미 믿을 수 없는 친환경 인증 받은 55%,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아까 제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가 55%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밀집 사육을 하고 있죠. 이 55%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 달걀보다 비싼 값을 주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정말 친환경으로 제대로 된 기준들을 만들면 친환경 인증이 확 줄어들게 될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수준을 그 농가의 수준을 높이면 거기서 일부 가격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뭐 엄청난 값을 추가로 더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 예. 없이 예. 이 살충제 안전한 그렇습니다. 먹거리에 예.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거의 다 잠깐-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이런 걸 좀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예. 이제 소비자 그 대표분한테 막 항의를 받는 막 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저도 좀 예. 관계기관이 관계하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은 되지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결코 인증 남발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그 우리가 인증 면적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갈 때는 한 12만 호의 농가수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6만 농가로 오히려 줄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가 강화되고 점점 보완되면서 개선돼 가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도 뭐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관련 학자나 인력들이 채워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영재 회장님께 말이죠. 친환경 하면 이제 좀 최종 소비처에서 좀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가 납품하는 가격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이 뭐 축산물이나 일반 농산물이나 같다면서요? 친환경이든 일반 농산물이든 그렇습니까? 조 대표님 뭐 30% 40% 더 받았다. 예. 이제 물론 소비자가 받는 지불하는 가격은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그게 100% 현장의 농민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친환경 농업만이 아니라 농업의 유통 문제는 우리가 농업계 전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지금 친환경 농업도 과거에는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대가로서의 어떤 소득이 일정 정도 잡혔지만 관행 농업하고 이 차액이 갈수록 줄어갑니다.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소비자의 불신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과잉 생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갈수록 친환경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예. 서로 또 공유하는 과정들이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 지금 문제를 저는 인증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인증기관의 문제를 이렇게 떠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햇솜 기준도 사실은 이 살충제 검증 기준이 있거든요. 법으로. 그냥 59%가 햇솜도 지금 뻥끗한 거예요. 예. 그럼 햇솜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기관이에요. 예. 민간 민간 인증에 책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여쭤봤던 이유는 유통업체가 그렇게 많이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농가는 친환경 제품 생각하는 농가는 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의 문제는 정말로 이게 중요한 예. 문제죠. 예. 이번에 이제 제기된 유통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예. 집화장을 거치느냐 아니면 일반 수집상을 통해서 가느냐 하는 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예. 사실 우리 지금 이제 통계로 나온 거에 보면 예. 달걀을 집화장을 거쳐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43%, 예. 개인 수집상이 농가에서 직접 달걀을 갖다가 소매상에서 그냥 넘기는 이 경우가 이제 나머지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예. 사실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집화장을 거치는 유통량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집화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 검사라든가 이런 관리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화장으로 달걀을 넘기면 부적합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럼 집화장 자체에서 걸러져서 농가로 다시 그냥 회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손해를 입게 되죠,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수집상은 그런 검사나 뭐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소매점으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농가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화장을 선택하는 예. 달걀이 있고 일반 그냥 수집상을 선택한 달걀인데 이 차이가 전혀 시장에서 부각돼 있지 않고 그냥 섞여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정부에서도 집화장을 통한 유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대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친환경 농축산물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얘기 들어봤는데 다들 좀 원인 진단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조금 시각이 좀 달라서 또렷한 결론을 내기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농민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좀 원칙적인 입장, 현실의 입장 각각 좀 다 달라서요. 어찌됐건 현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좀 위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